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 면접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한번 예측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상반기에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상반기에 어떻게 했느냐면 일단 비대면 면접으로는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면접인데 상반기 중에서도 대규모 채용이 2차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의 전반부에 있었던 거는 일단 비대면 면접이긴 한데 지원자들을 회사 연수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3명은 다른 방에 있고 지원자는 또 다른 방에 있어서 큰 화면을 보고 비대면으로 면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후반부에 있었던 또 대규모 채용에서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각자 집에서 또는 지정한 장소에서 그냥 해라. 그러니까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줌으로 연결을 했었고요. 이때 그 장소는 사전 테스트라는 걸 했었는데 사전 테스트 했던 장소하고 실제 면접했던 장소하고 동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줬었고요. 그다음에 PC,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용해서만 하도록 하고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제약을 걸었었고요. 이어폰이나 헤드셋도 못 쓰게 했었고요. 자, 첫 번째는 어쨌든 비대면인데 비대면 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상황에 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의 특징은 직무에 따라서 면접 방식이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직무별로 문제풀이를 한 후에 발표하는 그런 형태를 애초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상반기의 후반부, 굉장히 복잡하죠. 상반기의 후반부에서는 석박사의 일부 직무만 그렇게 또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따로따로 하긴 하는데 원데이, 하루 만에 했었는데 상반기의 후반부에서는 이것도 합쳐버렸어요. 오랜 시간 머물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 2차 면접을 하나로 합쳐서 그러니까 직무 면접, 임원 면접을 하나로 합쳐서 그냥 통으로 진행해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징이 또 다대일 면접관 3명, 보통 2명 내지 3명이 한 명의 지원자를 보는 그런 형태고요. 가장 큰 특징,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충 넘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SK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철저하게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지가 이러면 더 좋다, 뭐 말을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기업에서 정의한 그 인재상 그리고 직무 역량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연결되지 않은 그 무엇도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좀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인재상 직무 역량을 정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나는 미국에서 3년, 일본에서 2년, 중동에서 3년 살았어. 그거를 매우 강조했어. 나 글로벌 역량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어우 훌륭해. 아유 기특해. 박수 쳐주고 그렇지만 0점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기는 기준을 알고 접근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무별로 면접 방식이 다르고 또 아직 뭐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예상을 하자면 일단 가능성 다 열어놓고 보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채용 공고에 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가장 복잡하게 했던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각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은 통합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상에 나왔던 분리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1차 면접에서는 직무 면접을 PT로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T를 한 후에 Q&A를 진행을 하는데요. 석사 이상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학사급 학생들에게는 면접 당일에 주제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그 준비를 하고 PT를 하는 그런 면접을 하는데요. 이것도 물론 다대일 면접이고요. 학사 지원자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30분 동안 합니다. 근데 이거 2021년 요번 해 상반기에는 안 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일단 들어가면은 세 가지 키워드를 줍니다. 세 가지 키워드. 그 중에서 지원자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를 딱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거 쭉 따라서 세 문제가 또 나와요. 딸려 나와요? 하부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풀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기실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하는데
요것을 내가 풀이한 것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혼자만 들어갑니다. 아, 네. 면접장에. 예. 네. 뭐 누구 씨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나가면은 각각 다른 방에 넣어줘요. 예.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이 내가 풀이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을 받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박사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석박사 중에서도 뭐 R&D의 공정 설계, 소자, 양산 기술, 뭐 양산 관리, 품질 보증 뭐 이런 쪽에 몇 개의 직무만 또 이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PT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물론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현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자유 양식으로 한 10페이지 내외를 작성해서 사전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미리 띄워놓고 10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줌에다가 공유하는 거 있죠. 화면 공유. 네. 그것을 띄워놓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가, 1차 면접에서의 평가 항목,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인재상과 직무 역량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특히 직무 역량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전공 지식과 논리력, 사고력 이것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각 직무별로 꼭 필요하다라고 지정된 정의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걸 네.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면 모집 요강이라는 게 이번에 첨부 파일로 뜰 거거든요. 네. 채용 공고에. 거기 안에 직무별 설명 안에 requirement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각 직무별로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해 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열해 놓고 내가 PT를 할 때 요걸 중점적으로 보여줘야지 라고 노리고선 이야기를 진행해 주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쌤 지금 면접 일자가 나와 있나요? 면접 일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고 얼마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예. 이루어지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 뭐 크게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 예. 상반기랑 비슷할 가능성이 그럴 많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번에도 면접 일정이 매우 급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느라고 네. 미리 계략적인 그 일정은 잡아놨을 거예요. 네. 하지만 확정은 못 지고 있을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1차 면접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2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차 면접은 통합되어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분리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2차 네. 면접은 기본적으로 임원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원 면접인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임원 그리고 CEO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포스가 보통이 아닌 그냥 웃고 계시지만 떨리는 네.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아주 자유롭게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쵸.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SK 하이닉스에서 홈페이지 가면 찾을 수 있는 핵심 가치와 인재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 폐기 이런 용어도 쓰는데 결국은 그게 인재상이거든요. 폐기라고 해서 뭐 과격하게 문 발차고 들어가고 이런 류의 폐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업에서 말하는 인성 이거는 그냥 인재상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폐기라는 용어를 썼지만 인재상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인재상 중심으로 평가를 하실 거고 제가 아예 떠드릴게요. 예, 인재상이 무엇이다. 예. 네. 예, 열정과 도전 평가 항목으로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창의 혁신 요게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예, 자기 개발 평가 항목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팀워크 협업 요게 또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그 다른 어떤 나의 강점, 나의 자랑을 하셔도 면접관은 아유 기특하네, 좋네라고 하고 점수는 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러드렸던 네. 이것을 중심으로 2차 면접에서는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2차 면접은 보통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약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제 CEO나 그룹장 뭐 이런 사람들이 2~3명 들어가 있고 지원자들 1명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룹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같으면은 혼자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처음에 그룹의 공통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다음에 개별 질문을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개별 질문만 네.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좀 참고할 때 좋을 것 같은 게 질문의 예시잖아요. SK 하이닉스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기출 질문 있나요? 요게 요번에 재밌었어요. 상반기에 네. 아예 요거는 꼭 물어볼 거야라고 면접 가이드에 아예 지정해 줬어요. 3가지. 예, 네. 3가지. 근데 그 매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다 잘 근데 준비하죠. 사실은 그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당연히 물어볼 거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준비를 너무 안 해와요. 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면접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채용팀장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을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곳에 시간을 쏟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합이 머리를 잘하더라. 예, 이런 거 신경 쓰고 넥타이가 어떻더라. 예, 넥타이가 어떻더라.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여기에만 시간을 자꾸 신경 쓰고 준비 열심히 했대.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것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학생들 저는 이쪽 그 반도체 쪽의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도체를 설명해 준 친구도 있어요. 전공자한테. 너무 준비를 안 해.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거는 준비해놔. 얼마나 답답하면 이걸까지 하겠어요. 기업에서 주었던 3가지 문제가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묻겠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기초 또는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물어보겠다. 세 번째,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반도체 관련 내용, 괄호 열고 논문 또는 기사, 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해봐라. 이거 면접관이 항상 묻는 질문들이거든요. 네네. 왜 우리 회사 지원해서 왜 이 직무를 하려고 해? 이쪽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반드시 합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를 생각보다 안 하고 옵니다.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1차적으로 네.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하고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이 그리고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기사나 서적이나 이걸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면접관이 물었을 때 전혀 대답을 못하는 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이것만이라도 좀 준비해가지고 와 이건 기본이야 네네. 라고 해서 이거를 던져준 거예요. 예. 물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줬는데도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 보면 여전히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하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은 반드시 물으니까 이건 준비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빈출 문제,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빈출 질문은 크게 영역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프닝과 클로징이 네.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작과 끝은 이제 틀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지원 동기, 아까와 같은 왜 우리 회사야, 왜 이 직무야, 류의 지원 동기를 물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또 따라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인성 질문이 함께 될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 얼만큼 성실해, 얼만큼 착해가 아닙니다. 네. 기업에서 말하는 인성이라는 단어는 인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오프닝과 클로징. 오프닝은 보통 1분 자기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네. 다 시키는 거죠, 이거? 거의 95%. 가끔 면접관에 따라서 시간 없으니까 30초만 해보세요. 앞사람이나 뒷사람이나 다 비슷하니까 30초만 해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끔 한 1% 정도는 3분 해보세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분을 기본으로 만들어 놓고 네네. 버전을 3개 만들어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분짜리 만들어 놓고 95% 정도는 1분 자기소개 시킬 겁니다. 네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시킬 건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 밖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요. 1분 자기소개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채용팀장으로서 국내에서 아마 1분 자기소개를 제일 먼저 개발하고 제일 먼저 적용했던 네. 사람일 거예요. 네. 이거 왜 개발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분 자기소개는요. 일단 평가하지 않습니다. 1분 자기소개하는 동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면접 한번 봐보세요.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리고서 면접관 얼굴도 안 쳐다볼 거예요. 맞아요.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하는 동안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구나. 예, 네. 이게 이런 지원서를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전날 이틀 네. 전에 뭐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꾸 전화가 와. 내가 아는 고객사에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전화 와. 그래서 채용팀이 안 되겠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딱 세팅해놔요. 그러면 면접관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들어와서 부랴부랴 읽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훑어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읽어봐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다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눈도 안 마주치고 그때서 부랴부랴 읽고 나는 머릿속에는 나 열정, 도전, 뭐 창의, 네. 혁신, 팀워크, 협업 평가해야 되는데 무슨 질문하지? 이거 질문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현상적으로 보면
내 1분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뭔가를 막 적네? 나 1분 자기소개 평가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 계속 뭐 이미지 컨설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야, 이때 1분 만에 모든 것이 평가가 되니까 이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이제 첨삭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실제 면접관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에 1분 자기소개 몇 점 이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면 왜 만들었느냐면 네.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고민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기업에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채용팀에서. 첫 번째는 얘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그 능력 그리고 그 훌륭함, 적합함 이게 없는데 우리가 속아서 뽑는 거 이걸 방지해야 돼. 첫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네네.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을 하고요. 두 번째 고민은 이 친구 매우 훌륭하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인재인데 너무 떨어.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달달달 떨다가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 하는 거죠. 그쵸. 이거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거 고민을 하다가 제 팀원이 한 명이 그러면 그냥 처음서부터 우리가 질문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1분 동안 마음껏 하게 해줍시다. 입을 트이게 해줍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좋다. 하자. 라고 해서 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용팀장의 모임에 가서 그걸 네. 발표했고 다른 데서도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쫙 퍼진 거예요. 결국 1분 자기소개의 네. 목적은 입트임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고 외워서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1분 동안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잘하면 좋잖아요. 그쵸. 그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면접관은 뭐 한다 그랬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네. 이거 읽고 한쪽 귀만 열고서 뭐 고민하고 있거든. 열정도전 뭐 질문하지? 창의 혁신 뭐 질문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1분 자기소개 그거와 관련된 경험 사례가 슬쩍 나오네? 딱 적습니다. 저거 물어봐야지. 라고 하고 1분 자기소개 끝나자마자 이런 경험이 있다던데 그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요. 귀는 열어놓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미끼를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보통 면접은 면접관이 주도를 하고 지원자는 그것에 답하느라고 그쵸. 쩔쩔쩔쩔 매다가 딱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1분 자기소개에서 면접관에게 미끼를 잘 던지는 순간 면접의 주도권은 지원자한테 갈 겁니다. 내가 준비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미끼를 많이 던지는 시간으로 활용합시다. 라는 조언을 일단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발언. 마지막 발언은 일단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믿져야 본전입니다. 이것도 시키나요? 이거는 한 80% 이상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시키면은 그래도 해야 그냥- 본인이 손 들고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드릴 네.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믿져야 본전이라고 했죠. 네. 상식적이면 단 전제가 있어요. 상식적이면 가끔 비상식적인 친구 있어요. 네. 예, 하라 그러면 야근 많이 하나요? 서부터 질문하는 친구들이 네네. 있습니다. 야근하기 싫다는 얘기죠. 어. 예, 이런 것 말고는 적어도 본전을 합니다. 가끔 플러스 점수를 받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 항목과 연결되는 그런 나의 경험이 있었는데 안 그거를 물었을 때. 안 물어봤어. 나는 이걸 꼭 얘기하고 나가야 되겠어. 어. 그러면 그 얘기를 마지막 발언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이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얘기하면 그것 자체로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추가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 그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면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를 더 열어놓고 네. 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서 오프닝과 클로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건 당연히 물을 거예요. 지원 동기. 그런데 왜 우리 회사냐? 라는 질문은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제 덫을 놓기도 합니다. 덫을. 처음부터 물어보지 않고요. 네. 우리 SK 하이닉스를 지원하셨는데요. 이번 시즌에 어디 지원하셨습니까? 그것도 물어요. 솔직히 말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걱정되죠. 갑자기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예, 거짓말할 딱 수도 그런 있고. 질문하면은 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눈을 위로 치켜 올려요. 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첫 번째 반응은 아니요, SK 하이닉스에만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면 면접관이 그냥 믿을까요? 속겠습니까? 안 믿지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이 친구는 치명적이 되죠. 탈락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삼성전자도 지원했고요. 여기도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면접관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지요. 또 공격의 포인트가 있죠. 그럼 삼성과 우리
SK 하이닉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삼성이 매출액이 1위일 텐데 우리 회사를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되면 거기 가시겠네요? 이런 식의 꼬리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면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감성으로 호소합니다. 감성. 예, 그러니까 장화시는 고양이 그 고양이처럼 네. 이렇게 간절하게 제가 SK가 저에게 주는 그 감성적인 느낌 그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면접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안 듣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이 돼 있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왜 삼성이 아니라 왜 하이닉스를 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준 질문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 너무 안 하니까 이런 질문까지 미리 주는 거예요.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본 반도체 관련된 기사, 서적 이걸 알아야지 지원 동기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 삼성하고 어쨌든 뭐 비교되는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예. 깎아내거나 해도 뭐 되나요? 삼성을 네. 가능한 깎아내는 것은 두 번째 대안. 예, 첫 번째는 거기보다 우리가 무엇이 난가,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좋은 하고 쪽으로 계속.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 그래도 뭐 어떻습니다라고 면접관이 계속 공격을 하면 살짝 깎아내리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럼 삼성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처음에는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냐? 그다음에 왜 삼성이 아니라 왜 SK 하이닉스냐?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문화적으로 풀어나가 주셔야 돼요.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반도체 회사로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차이점도 굉장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한테는 면접하기 전에 꼭 표를 만들어라. 엑셀로 표를 만들어라.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비교 항목, 행으로 쫙 놓고 종적으로는 삼성과 SK를 놓고 장점, 단점을 다 분석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삼성 갈 때도 지원하기 너무 좋고요. SK 지원할 때도 너무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지원할 때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쟁사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만들어 놔야지만 지원 동기가 그러네요. 아주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탈이 많은 기업일수록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직무에서 얼만큼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는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관련된 질문 많이 있다라고 했죠. 네. 아까 살짝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경쟁사 대비, 즉 삼성전자 대비 SK 하이닉스의 단점과 개선책은 무엇이야? 라고 우리의 단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제품 리스트를 다 말해봐. 그것의 특징은 뭐라고 알고 있어? 라고 묻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원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 관점에서 다 얘기해 보세요. 다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하루 일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반도체 공정은 특히나 자주 질문되는 것들이 우리 반도체 공정 8대 공정, 삼성에서는 8대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SK 하이닉스에서는 6대, 5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번 상반기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아주 깊숙이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좀 당황했던 질문이 있대요. 오히려 쉬웠던 문제들이 개념적인 질문들 이것에 또 당황하기도 했대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낚았던 거는 낸드와 D램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거 전공했던 친구들한테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이것을 오히려 놓쳐가지고 당황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 아는 대로 다 얘기해보고 그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게 뭐야? 라고 묻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토 공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의 역할, 종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원래는 제가 이 방송 중에 시간이 많이 나오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 질문을. 그래서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재밌는 질문들. 요거 자주 빈출되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천을 지원했어. 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청주로 배치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청주로 배치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류의 당황스러운 질문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무조건 이천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직무로도 나눠서 해요. 청주냐 이천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경우는 양산 기술을 지원했는데 생산관리 쪽으로 배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케팅으로 지원했는데 뭐 품질 관리 쪽으로 배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직무를 변경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는 원래 지원한 그곳에서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게 걱정되겠습니까? 조직 적응력 없어 보여요. 이 그쵸. 친구 실제로 조직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데로 배치시키면은 싫어하겠다. 나갈래. 일 대충. 네. 예, 그 지금 이탈하고 네. 있는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껴있을 거다. 참석할 수도 있겠다. 뭐 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예. 그럼 두 번째 경우, 네. 예. 저는 어디든 배치시키는 대로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걱정이 될까요? 줏대가 없다. 네. 이 직무 하고 싶은 아이야? 그럼 라는 생각이 어떡해. 들어요. 직무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지. 네. 그냥 나 SK 하이닉스 아무데나 들어갈래. 직무 상관없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뽑아줘. 이런 사람 일 시키면 직무에 대해서 네. 일 잘 못합니다. 두 가지 걱정이 다 돼요. 그럼 근데, 어떡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전반부에는 내가 원래 지원했던 직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얼만큼 자료 조사를 많이 하고 관련된 행동을 열심히 했고 해서 이런 경험을 쌓아서 저는 꼭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붙이는 거지. 그러나 저는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학생이었고 이 SK 하이닉스의 조직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제가 어디에 쓰임새가 가장 많을지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단하는데 면접관님이 가장 잘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넘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슬쩍 띄워주면서 기분 네. 좋잖아요. 면접관 입장에서도 띄워주면서 면접관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그게 맞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도 열정을 강하게 얘기하고 조직 적응력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문득 드는 생각인데 예. 거기 면접 현장에는 좀 분위기가 딱딱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면접장에서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좀 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 가끔 좀 뭔가 우스갯소리로 예. 농담도 던지기도 하는데 예. 그런 분위기가 가능한가요? 그런 분위기가 그 경우를 좀 봐야 돼요. 면접관이 지금 눈빛을. 눈빛을 봐야 돼요. 제가 한동안 면접할 때 제일 곤란했던 게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노래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방에서도 노래 소리 들리고 옆방에서도 아이고. 들리고 거의 돌림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취업 포털에서 노래하면 좋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게 퍼져가지고 네. 노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 그 굉장히 싫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우를 좀 봐야 돼요. 면접관의 표정을 보고 그게 내가 농담을 했는데 오히려 표정이 굳어진다라고 하면 빨리 중지를 하세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이 웃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분위기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 좋고요. 그리고 직무마다도 달라요. 영업 직무 할 때는 이거 괜찮습니다. 좀 능글능글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런데 뭐 R&D, 법무 뭐 이런 쪽, 전통적으로 재무 이런 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원칙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무적인 느낌 예, 나요. 그런 데들은 눈치를 봐가면서 하세요. 농담했는데 인상이 일그러져. 그런데도 계속 농담해? 이건 떨어져도 마땅한 사람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네. 인성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실패해서 크게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는 질문을 딱 받는 순간 그냥 힘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항목이 무엇일까? 인재상 중에 무엇을 내가 어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재상 중에 도전 열정, 창의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힘들었던 것과 관련된 질문은 열정과 도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극복해 나갔어 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 이제 뭔지 알겠죠? 이거 뭘 것 같아요? 일단 갈등을 겪었지만 예, 그게 극복했다. 극복을 그쵸? 했지만 극복을 평가 항목 하면서 중엔 뭘까요? 평가 항목 아까? 중에 협업, 팀업.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질문이 오면 평가 항목 중에 이거다라고 네. 짚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단점 꼭 물어볼 거예요. 네. 한 70% 이상은 장단점 물어봐요. 특히 단점. 단점 여러분들 준비해 놓은 거 있죠? 예. 단점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너무 꼼꼼해서 뭐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면접관들. 아유, 가증스러운 것. 이러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만나면은
예, 그런 거 장점 같은 단점 말고요. 진짜 단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라고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넘어가서 진짜 평가 항목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단점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걸려 들어는 네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과 열정을 평가하는데 저는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면 좀 두려워했었습니다. 항상 소심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일단 도전과 열정에 감점 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항목을 놓고 그리고 거기와 연결되지 않는 그 단점을 찾아내서 네. 얘기를 풀어나가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진짜 단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사사사삭 긁거든요. 네. 예. 그럴 때도 그럴 때 대비해서 답변 하나만 그러네요. 더 준비해 가세요. 단 평가 항목과 연결되지 않는 그것으로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